자, 이번에는 텐서플로우로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앱은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가보면 찾을 수 있을 테고, 이 리그레션 문제에서 풀려고 하는 거는 predict fuel efficiency, 연료의 효율을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리그레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아웃풋이 컨티니어스 밸류인 경우에 가격을 맞춘다든지, 지금 여기서처럼 뭐 연료의 효율성을 프레딕트하는 그런 리그레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는 이 텐서플로우의 버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비디오에서는 2.4.1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이곳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하면서 여기에 꽤 여러 줄이 있습니다. 자, 텐서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데이터셋을 매니플레이트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실제로 하려고 하는 얘기까지 못 가고 앞부분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잘 만든다가 아니라 텐서플로우의 리그레션 모델을 뉴럴 네트워크 관점에서 어떻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스텝은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미싱 밸류를 뭐 찾고, 그 미싱 밸류를 없애고, 뭐 이런 종류의 일을 쭉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 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잘 정리된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5개만 보여주는 거고, 첫 번째 컬럼에 MPG에서 연비.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제 타겟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린더가 몇 개, 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얼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럽, 저펜, USA가 있는데, 유럽은 유럽에서 만들어졌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번. 일본에서 만들어진 차면 숫자 1 아니면 0.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는 1 아니면 0.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5개에서는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아래쪽에 지금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 내려가면 당연히 유럽에서 만든 자동차나 일본에서 만든 자동차도 안에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주어진 전체의 데이터셋을 일단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이유는 이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애가, 내가 만든 뉴럴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일부러 일정한 정도의 샘플은 사용을 안 하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사용해서 나의 모델을 만들어 본 다음에 테스트에 가서 실제로 얼마나 잘 맞추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눕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 거는 우리가 지금 만든 데이터셋의 변수명이 하필이면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팬더스 데이터 프레임에 샘플링을 한다. 근데 여기 있는 프랙션, 그래서 0.8이라고 하는 거는 80%만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이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랜덤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진짜 다 랜덤하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했던 결과를 다시 구현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그러니까 몇 번 스테이트에서 시작한다라고 번호를 주면 나중에 항상 이 같은 번호를 사용하면 같은 샘플이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는 하필이면 뭐 0번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80%를 데이터셋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트레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시키겠다. 그러면 데이터셋이 만약에 100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트레인 데이터셋은 80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원래 그 100개짜리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트레인으로 뽑힌 그 80개를 빼고 난 나머지를 테스트 데이터셋에다가 저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drop, 그다음에 train dataset inde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80%를 뽑은 train dataset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버린 나머지를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어진 전체 데이터를 80%와 20%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만들어낸 트레인 데이터셋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다시 피처와 레이블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피처는 X에 해당하는 애고 레이블은 Y에 해당하는 애고. 그래서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Y는 MPG인데,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트레인 데이터셋, 방금 전에 만든 애의 카피본을 만들어서 그거 전체를 트레인 피처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이 train features에서 지금 train features에는 여기 있는 이 모든 칼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MPG만 빼내서 그 빼낸 MPG를 train labels라고 하는 데다 저장을 시키면 이 train features에는 MPG 칼럼이 없는 나머지에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Y로 쓸 것만 빼서 다른 변수에다 저장시키고 그게 이제 drop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는 나머지 부분만 그냥 다 X라고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without normalization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 without normalization을 지금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그냥 X의 여러 칼럼 중에서 하나만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Y를 MPG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델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TF, keras, sequential 그리고는 리스트 표시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레이어의 이름은 TF, keras, layers, dense, unit 1.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거에서 이제 꽤 여러 개의 모델을 이야기할 텐데 이 모델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이 왼쪽에 붙는 이름은 내가 그냥 붙여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TF keras sequential 그리고는 TF keras layers dense 1 이렇게 만든 모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노멀라이제이션이 없는 애를 우리가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걔가 들어가면 노멀라이저 그리고는 여기에 컴마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덴스 레이어 그리고는 이걸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불릴 모형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지금 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놈이 결국은 노멀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노멀라이저를 또 변수를 이름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레이어 여기는 64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렐로 여기도 64 액티베이션 렐로 여기에 64나 이 아래쪽에 있는 64는 자신이 정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뭐 내가 128이라고 할 수도 있고 256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리그레션 문제에서 마지막 레이어는 반드시 1 한 개의 노드만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모형을 보면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복잡한 모형인데 결국은 덴스 레이어, 마지막에 덴스 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덴스 레이어, 그 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 모형에서도 마지막에 이 덴스 레이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 X를 넣고 Y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레이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렇게 층을 만든다는 건데 지금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리고 그 안에 하나의 노드만 있는 경우를 TF, keras, layers 그리고 1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노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의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모습의 수식이냐면은 나의 X 곱하기 W 곱하기 그러니까 W 곱하기 X 그리고 더하기 B. 그래서 이 W를 가지고 우리가 weight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B를 가지고 우리가 bias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X가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에도 이렇지만 X가 사실은 여러 개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X가 우리는 지금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홀스파워라고 하는 하나의 칼럼만 넣을 거지만 나중에 2개의 칼럼, 3개의 칼럼에서 여기서 9개의 칼럼이 들어가는데 9개의 칼럼이 들어가면 이 W가 그거에 맞춰서 W1, W2 하면서 9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W는 변수의 개수 X1, X2 하면서 그 각 컬럼의 개수만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B는 요 노드마다 하나씩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복잡한 모형이다 하면은 여기에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내가 노드가 2개다라고 하면 그 노드가 2개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 2개의 노드가 있고 X가 있으면 X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노드 안에는 W, X 더하기 B
두 번째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원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또 다른 w x 더하기 b. 이 x는 같은데 이 w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w2, 여기를 b2.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리니어한 이 모습에다가 얘를 넌 리니어한 i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밖에다가 예를 들면 max w1 x 더하기 b1,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런 종류의 넌 리니어 펑션을 적용해 주는 그 펑션을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레이어가 하나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하나의 노드만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았는데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아도 일단 모형만 만들면 그 안에 W니 X니 이런 거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게 처음에 내가 모형을 만들면서 나의 인풋 모양이 이거니까 W를 몇 개만큼 만들어놔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드가 하나다. 근데 이 노드 하나에 몇 개의 인풋이 들어갈지는 아직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여기 지금 보면 train features. train features가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데이터입니다. 그 train features 중에서 horsepower라고 하는 컬럼만 내가 한번 넣어보겠다. 걔만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고 해서 걔를 horsepow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뭐 75, 88, 160 하면서 이런 숫자들이 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숫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칼럼이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개만 여기에 75, 88, 160 하면서 이거 10개만 가지고 아직 모형이 트레이닝이 되기 전에도 그냥 프레딕트는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프레딕트를 하면 그때 들어온 데이터의 모습을 보고 얘가 W가 몇 개구나 라고 정합니다. 0번부터 9번까지 10개를 넣어서 여기에 지금 몇 개가 나오냐면 10개의 숫자가 나와요. 그럼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 이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모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W와 B를 랜덤 숫자를 가지고 WX 더하기 B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형을 피팅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W하고 B를 점점 좋은 값으로 찾아 나가는 게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10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모형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모형인가라고 서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를 보면은 여기에 덴스 레이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의 아웃풋 쉐입은 1이다. 이 아웃풋 쉐입이 1인 이유는 노드가 한 개밖에 없어서 하나의 노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아웃풋은 하나이다예요. 그런데 파라미터는 두 개입니다. 왜 파라미터가 두 개일까요? 왜냐하면은 W 하나, X 하나.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형을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컴파일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컴파일을 할 때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스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로스 펑션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보통 넣어주는 게 옵티마이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말을 보면은 무엇을 옵티마이즈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은 mean absolute error. 그러니까 예측치와 실제값과의 각각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의 절대값의 평균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에 해당하는 요 로스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미니마이즈 시킬 것인가라고 할 때 요 옵티마이저에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옵티마이저는 아담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내가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의 10%만큼만 사용하겠다. 러닝 레이트이 커지면 빨리 수렴할 것 같지만 잘못하면 수렴을 하지 않고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이 작으면 발산을 하는 경우를 막을 수는 있지만 수렴하는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항상 적절한 숫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보통 0.1, 뭐 0.01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 숫자를 넣어주지 않으면
텐서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을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팅을 하면 됩니다. 자, 피팅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x가 누구다, 나의 y가 누구다, 그리고 몇 번 돌린다. 여기에서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내가 만든 모델을 부르는 이름이죠. 그거 .fit라는데 x가 누구다. x는 아까 만들어 놓은 train features의 horsepower라고 하는 칼럼만 사용할 거다. 그 다음에 y는 train underscore labels. 그래서 labels는 mpg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epox는 100번.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verse 0이라고 적어주면은 얘는 뭐냐면은 얘가 사실은 트레이닝을 하면서 피팅을 하면서 뭔가 인포메이션을 막 적어요. 근데 그게 보기가 싫으면 그냥 verse 0이라고 하면은 걔를 안 보여줍니다. 예. 원래 트레인도 원래 데이터의 80%만 했는데 다시 그 트레인 80%의 트레인에 또 다시 일부분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밸리데이션 스플릿 0.2 이렇게 놓으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20%는 밸리데이션 리절트로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또 세이브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 세이브 다시 떼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밸리데이션 값을 계산을 할 거다. 그래서 이걸 다 피팅을 하고 그거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키겠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 time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IPython magic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이상한 말을 약간 넣어주면은 이 코드가 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 돌아갔는데 여기 보면은 CPU 타임 얼마, 뭐 시스템 타임 얼마 이래서 뭐 한 5초, 6초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한 결과가 이 히스토리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펜다 프레임으로 받아서 그걸 히스트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시키고 그다음에 그 히스토리 안에 있는 입학 정보도 여기에 있는 입학에다가 또 저장을 시키고 해서 그거에 뒷부분에 있는 데이터 한번 보겠다 하면은 로스하고 밸리데이션 로스 원래는 로스만 나오는데 우리가 하필이면 이 앞에서 밸리데이션 스플릿이라고 하는 걸 해놔서 밸리데이션 로스까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는 걔가 몇 번째 입학의 데이터인가 라고 해서 지금 보면 마지막 입학이 99라고 되어 있는데 100번 도는 거죠. 왜냐하면 0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0번까지 해서 마지막 5개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편한데 그림을 자주 그릴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플랫 로스라고 하는 펑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플랫 로스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어 놓고 이 펑션 자체는 가만히 읽어보면 아 이게 뭐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펑션 디파인하고 걔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은 입학 0번부터 시작해서 99번까지고 Y축은 그 각각의 입학에서 계산된 에러 값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로스, 하나는 밸리데이션 로스에서 쭉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이는데 보기에 따라서 이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잘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나중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형을 이밸류에이트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트 하면은 아까 우리가 준비해 놓은 테스트 피처스, 테스트 레이블스를 가지고 이밸류에이트 하고 그거를 테스트 리절트라고 하는 것에다가 잠시 저장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잘 내려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지그재그하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테크닉이 뭐냐면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데이터를 다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카운트는 그 데이터가 몇 개 있다 이기 때문에 이건 다 똑같은 숫자이고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그다음에 미니멈, 뭐 맥시멈 그리고 각각이가 그래서 어떤 값은 웨이트는 보면은 지금 숫자들이 가장 작은 값이 1649, 제일 큰 값은 5140 해서 1600에서 5000으로 움직이는 커다란 숫자예요. 근데 어떤 숫자는 여기에 보면은 3부터 시작해서 8까지밖에 안 움직이는 그래서 각각의 컬럼이 갖는 값의 범위가 달라요. 근데 이러면 수학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지만 컴퓨터로 계산을 할 때는 이 각각의 숫자의 범위가 다른 것보다 이 숫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일정하면 더 잘 돌아갈 수도 있다. 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요 각각을 보고 각각의 컬럼을 자기가 요 평균을 빼주고 뭐 그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뭐 나눠주고 이렇게 각각 했었는데 이 텐서플로어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게 이름이 뭐냐면은 레이어스 익스페리멘탈이라고 하면은 일단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아직 데이터가 뭔지 안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adapt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하면은 노멀라이저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저 .adapt 하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트레인 피처스가 뭐였냐면은 그 9개의 컬럼을 가진 그 전체 X에 해당하는 데이터인데 그거를 넘파이로 만들어서 주고 나면 그러면 얘가 이 안에서 뭘 계산했냐면 각 컬럼에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그 데이터가 몇 개다 이거를 계산을 해놔요. 그래서 이 노멀라이저의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놓는데 그걸 보는 방법이 노멀라이저 mean numpy 노멀라이저의 평균을 numpy 형식으로 보여다오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5.4 얼마, 1.9 얼마 하면서 쭉 값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해서 9개가 있는데 처음 숫자를 한번 보면 5.477인데 요 위로 올라가서 요 실린더의 평균을 보면 그게 5.477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어가 각각의 평균, 각각의 표준 편차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놓습니다. 노멀라이저를 이런 식으로 어댑트까지 시켜놓으면은 그 노멀라이저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그 들어간 데이터가 노멀라이제이션이 돼서 프린트아웃이 돼요.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원래 데이터는 원래 첫 번째 데이터에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 첫 번째 이그젬플은 4, 90, 75, 2100 얼마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9개의 컬럼이 있는 건데 그 9개의 컬럼을 각각 컬럼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고 났더니 얘는 뭐 마이너스 0.7, 뭐 얘는 얼마 하면서 각각의 값으로 변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with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변수가 하나인 경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변수가 하나이고 방금 전에 만든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컬럼 9개를 다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의 컬럼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이 하우스 홀스파워라고 하는 아이만 들어간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만들고 어댑트 시킨다는 거는 그 실제 값을 사용해서 평균 분산 그리고 데이터 개수가 몇 개다. 그래서 어댑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모델에는 TF 케라스 시퀀셜 하고 그냥 레이어 덴스 레이어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이 덴스 레이어 하나 앞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적어주면 그러면은 얘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 노멀라이즈된 데이터를 가지고 덴스 레이어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의 서머리를 보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아까는 덴스 레이어 하면서 파라미터 2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엔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파라미터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3개냐? 평균, 표준 편차, 데이터의 개수. 그래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토탈 5개인데 근데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는 2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3개는 이거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평균 분산, 평균 표준 편차, 데이터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걔는 트레이닝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n trainable 파라미터가 3개 그리고 trainable 우리가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는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홀스파워를 가지고 10개의 숫자를 홀스파워의 10개의 이그젬플만 가지고 해보면은 숫자들이 쭉 예측이 돼서 나옵니다. 물론 이 예측치는 의미 없는 예측치예요. 왜냐하면 아직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을 보면 아까 이 비슷한 일을 했을 때는 나오는 값들이 마이너스 100, 200 막 이런 숫자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x가 굉장히 큰 숫자였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오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값들 자체가 이미 노멀라이즈가 돼서 노멀라이즈가 되면 보통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되면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의 숫자가 돼요. 물론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숫자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로스 펑션 정해주고 옵티마이저 정해주고 그리고 똑같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형만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키는 과정이나 트레인 시키는 과정, 피팅하는 과정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은 왜냐하면 하나의 레이어가 더 있으니까. 그리고는 여전히 로스 값과 밸리데이션 로스의 값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데 이 플랫 로스는 아까 앞에서 정의했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커멘트 처리해놨는데 앞에서 정의했던 그림 그리는 방법이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하고는 그림이 좀 다르죠. 예, 아까는 이거 막 지그재그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뭐 나름 평탄하게, 그래서 아마 값이 한 4 정도, 예, 에러가 한 4. 에러가 4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의 에러가 발생을 하는구나. 자, 그리고 얘도 나중을 위해서 테스트 리절트에다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내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이 얼마나 비슷한가 다른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값에다가는 그거에 프레딕트 값을 넣고, 그러면은 프레딕션 된 직선을 아마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함수를 하나 그림 그리는 함수를 하나 잘 정해서 그거를 그려보면,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찍힌 게 실제로 홀스파워와 MPG 사이의 실제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 직선은 우리가 예측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잘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많이 다르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플 인풋, 변수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변수를 다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 부분만 보면 리니어 모델, 자, TF 케라스 시퀀셜, 노멀라이저. 근데 이 노멀라이저는 아까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면서 미리 만들어 놨던 레이어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그 안에는 전체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트레인 피처스의 9개 컬럼을 다 사용해서 노멀라이저가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했던 걔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고, 그리고 프레딕션을 해보면 또 각각 얼마씩의 값들을, 아직 트레이닝을 시키기 전이지만 얼마의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9개의 컬럼을 넣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리니어 모델의 레이어 1번, 그러니까 레이어 0번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고 레이어 1번의 커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커널이 사실은 웨이트의 다른 이름이, 거기에 9개의 숫자가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는 또 똑같이 컴파일 시키고, 그리고 피팅 시키고, 그리고는 히스토그램 그려보고, 그러면 아까는 4 정도에서 끝났는데 4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그려지는 것 같죠. 그래서 얘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 테스트 리절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DNN 레이어, DNN 리그레션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레이어가 1개 또는 2개, 그리고 사실은 2개라 하더라도 하나는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그리고 하나가 덴스 레이어. 근데 진짜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레이어가 있어야겠죠.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2개의 히든 non 리니어 덴스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의 싱글 아웃풋 레이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흔히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는 그냥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을 컴파일하고, 그런데 이 모델을 만드는 거 컴파일을 하는 것을 하나를 묶어서 그냥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uild and compile 모델, 그리고는 여기에 지금 어떤 변수를 하나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이 변수에 어떤 노멀라이제이션을 쓸 것인가. 우리가 봤던 예에서는 1개의 변수만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변수를 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를 봤기 때문에 이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도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덴스 레이어, 덴스 레이어, 덴스 레이어. 자, 리그레이션에 있어서 마지막 레이어는 하나의 아웃풋만을 주기 때문에 1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위의 레이어는 여기 지금 64, 6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크게 숫자를 크게 하든지 점점 숫자를 작게 하든지, 또는 내가 몇 개의 레이어를 넣든지, 이에 따라서 모델의 퍼포먼스가 달라지고, 그걸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액티베이션으로 지금 렐루, 그래서 두 개 다 렐루를 썼는데, 렐루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소프트맥스를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펑션은 그래서 요 노멀라이제이션을 누구를 쓸 건가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하나, 그 다음에 두 개의 덴스, 두 개의 넌 리니어 히든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의 아웃풋을 주는 아웃풋 레이어, 그리고는 컴파일할 때 로스는 민 앱서트 에러,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 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 펑션의 이름이 build and compile model이었고, 거기다가 내가 노멀라이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홀스파워 노멀라이저, 이게 홀스파워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앞에서 썼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커멘트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만들고, 그리고 어댑트 시키고, 어댑트 시킨다는 거는 그 데이터를 줘서 그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가를 배우는 걸 가지고 어댑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주어서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미 모델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컴파일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델이 어떤 모습인지 서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머리를 보면 제일 앞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아웃풋 파라미터 3개. 아웃풋은 하나인 이유가 지금 하나의 변수를 노멀라이즈 했기 때문에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고, 파라미터 3개. 그런데 이 3개의 파라미터는 트레이닝이 가능한 파라미터가 아니라 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였죠. 그리고는 여기에 그다음에 64개의 아웃풋이 있는 이유는 노멀레이션 바로 다음 레이어가 노드가 64개였어요. 그래서 64개의 아웃풋이 생기는데, 걔의 파라미터를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위에서 나오는 애가 하나가 오는데, 위에서 하나가 와서 거기에 W 곱하기 그 하나 더하기 B 해서 하나의 노드에 2개씩의 파라미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노드가 64개가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개수는 128개. 또 마찬가지의 논리를 계산하면 각각의 파라미터 개수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하는 거는 뭐 앞에 했던 베리어블이 하나인 경우에 트레인하고 똑같죠. 그래서 트레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에 저장된 결과를 플라팅을 해보고, 자, 플라팅을 해보면 이게 한 4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서 봤던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것의 로스에 비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썼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딥 뉴럴 네트워크이기는 하지만 사용한 변수가 1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하려면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한 딥 뉴럴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과를 비교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이 예측치,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예측치하고 실제 값이 얼마나 잘 맞는가를 그림으로,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그림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다시 그려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이 실제 값들에 대한 우리의 프레딕션이 직선이었어요. 왜냐하면 리니어 리그레이션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이고 렐루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면은 리니어가 아닌, 선형이 아닌 이런 직선도 만들어낼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벨리에이트한 결과를 테스트 리절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DNN 홀스파워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변수를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전체 변수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멀라이제이션 이름이 노멀라이저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 노멀라이제이션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만들었던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를 전달해 주고 그거의 모델 서머리를 보면, 자, 이번에는 아웃풋 쉐입, 노멀라이제이션의 아웃풋 쉐입에 9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넣은 변수의 개수가 9개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서의 파라미터는 평균과 표준 편차하면 2개니까 29, 18 하면은 18개 밖에 없을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이 모든 9개의 변수가 데이터의 사이즈 n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의 개수는 19개. 그리고는 여기서 나온 이 9개가 그 다음에 있는 64개의 노드에 각각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9개의 변수가 들어가서 9개의 웨이트가 생기고 1개의 바이어스. 그래서 한 노드당 10개씩의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노드가 64개가 있으니까 토탈 파라미터의 개수는 640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한 토탈 파라미터, 그 다음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그리고 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피팅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팅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번에는 한 2.3점 얼마 정도로 더 로스 에러 부분이 내려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나중에 비교를 위해서 또 테스트 리절트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벨리에이션 한 결과를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테스트 리절트에 여러 개의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이 없는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그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인데 한 개의 베리어블을 사용한 경우,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는데 모든 변수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이면서 한 개의 변수의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경우, 노멀라이제이션의 여러 개의 변수의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경우,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 걔를 실제로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각의 의미는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그 각각의 모델에서의 mean absolute error 값을 보면 에러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안 좋고, 그 다음,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 순서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리니어 모델은 뭐였냐면 노멀라이제이션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한 것이었고, DNN 홀스파워 모델은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지만 한 개의 변수만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따라서 둘을 그냥 비교하는 거는 어쩌면은 합당한 비교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리니어 모델하고 비교를 하려면 오히려 여기 있는 DNN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노멀라이제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비선형 모형을 사용한 모형이 가장 민 앱솔루트 에러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딕션을 해봤더니 실제로 실제 값과 프레딕션이 얼마나 잘 맞는가.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이 다 일직선상에 있으면 가장 잘 맞는 것이겠지만 꽤 많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리그레션에서는 이거 에러의 분포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든 모형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이 모형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NN 모델이 우리가 만든 제일 마지막 모델인데 이 DNN 모델을 DNN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이브하겠다. 그러면 얘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세이브된 모형에는 이 모형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모형 안에 있었던 파라미터 값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형을 다시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F keras models load model 하면서 세이브됐던 모델의 이름을 적어주면 다시 로드가 돼서 걔를 reloade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로딩 시킨 이 모형을
이용해서 이벨리에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테스트 리절트에다가 다시 적어놓고 얘를 보면 DNN 모델이나 마지막에 릴로디드나 숫자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똑같은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웨이트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트북에서 설명한 거는 리그레션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한 거는 민 앱솔루트 에러를 우리의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민 앱솔루트 에러 말고도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 로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이런 건 없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인풋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인풋 데이터가 서로 다른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들을 각각의 범위에서 표준화를 시켜주면 그 표준화된 값은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숫자들이 돼서 이 모형이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수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준다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노멀레이제이션을 시키고 나면 더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이제 이 DNN 모델의 문제점일 수 있을 텐데 이 오버피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오버피팅이나 이런 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비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